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재보궐선거 날입니다. 지금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금 기초단체장 선거만 보면은요, 투표율이 53.9%가 나왔습니다. 투표율 어떻게 보셨습니까? 53.9%면은 좀 높은 수치인가요? 그렇죠. 보궐선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2022년 6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9%로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에 강서구청장의 경우에 48.7%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상당히 높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지역별로 한번 볼 텐데 일단 부산 금정이요 47.2%가 나왔습니다. 47.2%라면 대도시치고는 좀 높은 거 아닌가요? 이번에 높이 나온 거예요. 네. 지금 각 당이 막 지금 프로모션을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높게 나온 거지. 사실 보통의 경우 관심이 좀 떨어지는 국회의원이나 네. 단체장 선거가 40%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낮을 경우에는 20%대, 25, 그래가지고 30을 넘기자 이러면서 막 프로모션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 4개 중에서도 특히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하게 지금 열기가 붙은 거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거대당 플러스 조국당 거기다 진보당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네. 이 자그만 선거구를 그냥 완전히 들들들들 볶은 거예요. 네. 특히 진보당 선거운동을 보면은요, 제가 전주 재보궐 선거를 할 때 그걸 직접 목도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진보당이 좁은 지역에 재보궐을 붙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냥 이런 광역하고 재보궐, 다른 거예요?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재보궐 선거를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대개 예. 보면 와가지고 사진 찍고들 가요. 중앙당에서 고생 많다고 그러고 어깨 예. 두드리고 사진 찍고 가는데 진보당의 재보궐 선거운동은 그렇지 않아요. 전국에서 당원들이 옵니다. 실제로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 새벽부터 밤까지 예. 그 좁은 지역구를 발칵 뒤집어 놓거든요. 지금 말씀 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벌써 결과가 나온 곳이 있습니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결과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의 조상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개표가 완료가 됐고요. 조상래 후보가 55.26%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바로 뒤로 조국혁신당의 박웅두 후보가 35.8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8시에 투표가 끝났고 지금 이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개표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곡성 예상하셨나요? 그렇죠. 예상한 바죠. 네. 지금 최대의 관심처는 사실은 부산 금정하고 그다음에 영광, 전남 영광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양쪽 당이 다 리스크가 있었고 그런데 막판에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오면은 이것이 네. 당 지도부에도 영향을 주리라라는 것 때문에 당에서 정말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곡성은 예상한 대로 됐고요. 다른 지역이 예상대로 나오느냐 네. 아니면은 그 예상을 깨느냐의 이제 그 상황을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로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애초에 예상한 대로 나올 가능성도 꽤 있는 것으로 지금 투표율과 지금 현재의 득표율을 보면은 이제 애초 그런 예상이라면 상황입니다. 어떻게? 애초에는 네. 2대2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강세 지역은 그냥 국민의힘 텃밭으로 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2대2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금정과 영광의 변수가 생겼잖아요. 네. 영광의 변수는 조국 혁신당의 등장과 조국 대표가 거기에 월세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한 데다가 네.
뭐 김여사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국민의힘의 내홍이 상당히 맞습니다. 짙어져 가지고 예. 한동훈 당대표가 거기 수차례 다녀가고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각각 이제 부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유리한 그 면도 있었고 불리한 변수도 있었고 상당히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한 상황에서 부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부산 금정 약 개표율이 9.48%입니다. 10%가 이제 조금 못 미쳤는데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60% 그리고 김경주 후보가 약 40% 지금 6대4 정도로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정구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예요. 네. 원래 이 지역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김진재 의원이 그러니까 국힘당의 전신당이죠. 네. 전신당에서 김진재 의원이 내리 쭉 국회의원을 하다가 아들인 김세연 의원에게 물려줬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부자가 합해가지고 8선을 했습니다. 하하. 네, 그리고 예. 이제 그 중간에 물론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들어간 적도 없고 들어간 적이 있고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예. 이제 21대, 22대를 지금 현재 의원이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만큼 국힘당의 뿌리가 매우 깊은 거고요. 김세연 의원이나 김진재 의원 같은 분들은 뭐 60%, 70%의 득표율을 가진 곳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한 게 뭐 드뭅니다. 네. 드물 정도이기 때문에 뭐 승리한 적은 있지만 드물게 승리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금정구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난공불락의 예. 지역구인 것이 분명한데 네. 이번에 이제 약간 기대를 해보는 게 단일화 그러니까요. 효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일화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봤는데 김영배 의원의 실언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아유 이거 쉽지 않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 실언이 전직 구청장이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병환으로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게 이제 원인을 제공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실언이었죠. 그냥 병원도 아니고 과로사였다고 네.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인사에 그 실언이 영향을 미쳤고요. 네. 또 이게 이제 그 지방의 구청장을 뽑는 선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또 그 지역 내의 정서라는 게 있고 당원 조직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렇다면 후보가 당원들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그 조직표는 확실하게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선거일수록 생각하지 않았던 부동층이 몇 사람이 더 가느냐 예. 투표장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되는데 여기서 좀 균열이 있다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민주당 쪽 인사의 전언에 따르면 균열이라면 그 내부에서 후보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지금 이제 투표가 다 끝났으니까 제가 전언을 예.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궐선거에다가 사실 투표율이 높기는 하나 그 4년마다 열리는 그 지방선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직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부산 금정에 원래는 이제 그 재보궐선거를 임하는 국민의힘 입장이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 그런 작전으로 이제 알려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를 6차례 나갔고 오늘도 아마 당일날 그곳에 머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지금 없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운명, 국힘당의 운명,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진로하고도 밀접하게 아마 관계가 있을 선거입니다. 부산 금정 하나만 놓고 봐도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단일화 효과 때문에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여기에 전력 투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근데 지금 초동은 보니까 6대4 정도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한숨을 국힘당 입장에서는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여기가 지금 근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 각- 10%밖에 개표가 안 각 돼가지고. 동이 약간의 편차가 있더라고요. 예. 그 사이에 투표 성향을 보면은 민주당 성향이 좀 강한 동네가 몇 군데 있어요. 아하. 이 동네가 지금 금정 안에서도. 네, 금정 안에서 이 동이 10개가 좀 넘거든요. 예. 그 안에서 민주당 성향이 강한 동네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투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투표율이 그러네요.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관전 포인트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루고루 그 10개가 넘는 동네가 고루고루 나와서 예. 6대4가 된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좀 어렵죠. 예. 그런데 하여튼 그 동네를 아마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정구 안에서도 지금 10개 정도 되는 그 동별로 지금 어느 투표소에 투표 그 개표가 먼저 그렇죠. 진행이 되느냐에 투표함이 따라서 먼저 까지는 순서대로 보면은 그러니까요. 아마 그 동네 투표함을 지금 기다리고 예.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6대4 정도로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개표 상황 10% 정도 되고 있고요. 이 부산 금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금 뭐 계속 뭐 기사들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당내 입지 아니면 뭐 대통령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동안에 이제 당내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네. 한동훈 대표가 당 경선에서 60% 남짓한 지지율로 당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00여여 동안에 이렇게 뚜렷한 족적이 없이 대통령실, 특히 여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보궐선거는 당 대표 중심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네. 한 대표 책임론을 좀 더 이렇게 키워가지고 100일 천하로 끝나게 하리라라는 여의도에서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 꽤 돌고 있었거든요. 네. 김옥균 천하처럼 100일 천하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친윤계 중에 100일 천하로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고 그다음에 친윤계 중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등 해가면서 그런 헛소문인지 실제로 맞아요. 이루어지는 그런 기사도 이야기인지는 나왔었어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막 치받치고 올라오고 여론조사가 예. 사실 그 선거 막판에 상당히 심상치 않은 지경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6번 가면서 계속해서 그 노력을 경주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독대를 하면 자기가 무엇을 아젠다로 할지를 미리 공개해버리지 않아요? 네. 그것도 일련의 전략이었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 금정에서 사변이 일어나더라도 예. 이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앙 정치에서 이런 문제가 유권자들의 마음에 예. 상당히 그 염증을 일으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상과 함께 실질적으로 지금 본인이 어떻게 그 뚜렷하게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당이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아마 본인도 이번 선거의 결과를 상당히 지금 초조하게 그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금정에서 확실하게 이기면은 예. 지금 이미 금정까지도 불안하다라는 그 인식 속에 선거가 치러졌고 예. 이기면은 아무래도 자신이 다시 한번 그 탄탄하게 입지를 예.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금정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더라도 얼마나 표 차이로 이기냐도 관건이고 그 표 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한동훈 대표한테는 위기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정에서 국힘당이 이긴다면 네. 그 표 차이는 표 차이가 뭐 아주 미세하게 이긴다 그러면은 조국 대표의 얘기가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6대4 정도라면은 그거 가지고 시비 걸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금정에서 만약에 국힘당이 진다면 그건 뭐 엄청난 사변이죠. 이건 뭐 엄청난 사변이고 사태고
서로 아마 책임론을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가 서로 책임론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여권은 일대 내홍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예. 그래서 금정 이 선거구 이 하나는 아마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예. 이게 지금 현재 10%의 개표율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네. 투표 개표를 아마 한 50% 정도 가까이 되면은 이제 당선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네. 그때 좀 얘기를 하는 게 맞을 텐데요. 네네. 만약에 알겠습니다. 진다 예. 그러면은 그건 뭐 지금 국내 정치에서 이거보다 더 큰 사변은 없을 겁니다. 아니요, 그 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선거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지. 단 한 표 차이라도 이기면 이긴 거지. 그래서 한 표 차이기 예. 때문에 이긴 쪽이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조국 대표의 주장은 궤변에 가깝고요. 예. 왜 저 얘기를 할까? 그 전에는 그 단일화 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본인이 직접 또 현장에 가가지고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하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네. 저렇게 자락을 깔아서 그 표 차이가 적으면은 여전히 한동훈이 불안하다. 어차피 자기는 미래 권력이 대상이지 현재 예. 권력이 대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런 그 언수를 보더라도 조심스럽지만 10%밖에는 개표를 안 했지만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전남으로 가 보겠습니다. 전남 지금 뭐 곡성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났습니다. 개표도 100%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조상래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관심은 영광인데요. 영광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3파전입니다.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일단 영광 투표율 70%가 넘었는데 상당히 뭐 할 사람들은 다 했다고 보면 되죠. 영광은 네. 지금 투표인이나 뭐 이런 인구수로 이렇게 봤을 때는 네. 4만 한 5천 정도 선이거든요. 네. 4만 5천 정도의 70%라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산도 있고 뭐 해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어허. 이건 뭐 예. 엄청난 관심과 정치적인 열기 속에서 선거가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네. 이 정도면은 지난번 지방선거하고 똑같아요. 그때 70점 영광이 70.2%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뭐 0.1%포인트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예. 이건 본선거 때하고 똑같은 열기를 가지고 이번에 치러졌다는 거고 네. 이 3당이 세 개 당이 정말로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네. 아까 진보당의 선거운동 방법 얘기했습니다만 진보당도 뭐 엄청 열심히 한 거고요. 네. 민주당도 열심히 했고 조국 혁신당도 열심히 한 거예요. 일단 그렇고요. 지금 현재 그 곡성을 보면은 조국 혁신당이 35% 정도로 2위는 했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개표 이 추세를 봐도 예. 30%가 넘는 득표율을 예. 이 조국 혁신당 후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 이상의 지분을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다는 게 이번 지금 곡성 말씀하시는 거죠. 곡성도 그렇고요. 예. 영광도 그렇고요. 예. 이건 아마 뭐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예. 조국 혁신당은 3분의 1이 호남 지역에서 조국 당에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프로모션을 할 그렇군요.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네. 1위가 어디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국 혁신당의 득표율도 정치적으로 꽤 의미가 있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참고로 지금 영광 쪽의 개표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홈페이지 상으로 56%가 지금 개표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40.9%, 그리고 진보당의 이석화 후보가 31%,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 26.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세 후보가 3파전이라고 한 게 네. 여론조사상 그 바로 직전 그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상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요 상황이 끝까지 갈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진보당이 상당히 이 호남 지역의 보궐선거에서 항상 약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난 총선에 비례대표로 정말 돌풍을 일으켰고 네. 특히 그 비례대표의 득표율로 보면은 호남에서는 정말 이럴 바에는 지역구도 한번 내볼 걸 하는 아쉬움이 예. 있을 정도로 많은 그 득표를 했는데 예. 요번에 그래서 보궐선거에서 일련의 기대를 가지고 조국 대표가 현장에 내려가서 한달 월세 한 달 살이까지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30%라는 수치는 매우 크지만 네. 선거는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민주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호남이 민주당의 요번에 그 당 경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호남인들이 일련의 소외감이라든지 좀 불만이 있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영광까지도 네. 만약에 민주당 출신이 당선이 된다면 애초에 예상대로 지금 네. 그 호남의 두 자리를 민주당이 석권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조국 혁신당이 정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따지면 12명이 전부 비례대표고. 그러니까 지역 일꾼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지방선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민주당의 그 호남의 뿌리는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56% 개표 상황만 가지고도 네. 40.9%를 민주당 후보가 받았다고 그러면은 호남에서는 역시 민주당의 뿌리가 있고 민주당 사람들이 아직 그 호남에서 굳건하고 네.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것은 분명한데 40.9 이게 이제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은 이 후보와 3 후보가 31%, 26%를 가져갔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수치입니다. 진보당 후보가 합치면은 그렇죠. 민주당이 조금 그렇죠. 낮죠. 이걸 예. 보면은 혁신당하고 진보당 합치면 50%가 넘어요. 민주당을 지지는 해주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분들이 이 선거운동 내내 한 얘기는 민주당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거기에 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래 그 말이 한번 해볼 만한 들어볼 만한 얘기야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뭐 이겼으니까 물론 뭐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수치는 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 앞으로 민주당에서의 미래의 숙제에 해당합니다. 지금 영광군 개표율이 60%가 넘었는데요. 득표율은 아까랑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어쨌든 이번 재보궐선거를 그동안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 4월 총선의 연장전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2년 뒤에, 뭐 지방선거 2년 뒤에 있습니다만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상황에서 사실 그래서 더욱 이 호남, 전남, 이 영광과 곡성 이곳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집중이 됐는데 이번 요 결과가 2년 뒤에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요 자체의 결과가 2년 뒤에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슈가 많았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현재의 권력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를 보면은
뭐 여사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굳이 쟁점을 따져보자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는 많은데 사법 리스크 많은 채로 총선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온 이슈는 또 문재인 대통령 뭐 딸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지난 과거의 권력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자체가 현지인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변수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네. 지역 일꾼을 뽑는 문제고 또 그 지역 그 정치의 관성이랄까 문화랄까 이런 것들도 꽤 작동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2년 후에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그 시점에서 중앙 정치가 영향을 주겠죠. 그렇군요. 요 얘기만 한 번만 또 네. 듣죠. 예.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번 그 영광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 어떻게 들리세요?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입지나 이런 거에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고요. 앞으로 내후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득표율이 계속 간다 그러면 아까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가 넘는 이 유권자들이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 유권자들이 이게 아마 상당히 그 본선에서의 그 생각하고 나를 많이 반영한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뭔가 좀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분명해요. 네. 이거 압도적으로 50%를 다 보내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여튼 민주당을 떠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민주당의 뿌리인 것도 분명하고 그건 현실로 인정을 하지만 민주당이 여러 가지 자세는 좀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한번 고쳐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진보당이 이렇게 한 건 아까 진보당의 선거운동 그 방법, 선거운동의 기법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건 특히 이 적은 선거구에서는 이런 선거운동 기법은 아주 먹혀 들어가고요. 그래요. 더군다나 지방일수록 더 먹혀 들어가고요. 그렇군요. 근데 조국 혁신당도 아무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의 얼굴만 가지고 25%, 6% 나왔다는 것은 이건 민주당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시 교육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특이 사항이 하나 있네요. 지금 개표 상황상 강화가 인천 강화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원래 텃밭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44.8% 지금 개표하고 있는데요. 44.8%.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48.8, 민주당의 한현희 후보가 45.6.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무소속의 안상수 후보가 4.7. 이 정도로 나오고. 여기가 지금 거의 오히려 부산보다도 여기가 차이가 크지 않네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과거에 공을 많이 들였지만 한 자릿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좀 놀라운 수치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 중앙 중심으로 정치를 해석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정이나 영광은 오히려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동학에 의해서 움직이고 아무래도 강화는 수도권에 가까워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저도 지금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강화가 진짜 흥미롭네요. 이 정도 3% 현재 44.8% 개표 상황에서 3%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왜 강화가 이렇게 됐는가는 이건 좀 점검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별로 눈여겨본 언론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남북관계 상황도 좀 있었고요. 이 강화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태가 영향을 받은 결과인 것인지 이건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전국 상황, 특히 남북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강화가 지금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그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강화 개표율이 지금 거의 44%가 넘었습니다. 조금 저 자막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개표가 됐고요. 국민의힘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가
3%포인트 차이 정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교육감을 한번 볼 텐데 서울시 교육감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습니다. 23.5%. 이건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방선거 할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같이 뽑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보궐선거잖아요. 대체로 보궐선거를 교육감 선거를 하면은 이 정도 수치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루는 예산이 엄청난 수치인데 예. 과연 그 지역의 투표율이 요 정도 되는 선에서 당선이 된 교육감이 그 많은 예산과 정책을 전부 총괄한다라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과연 요번에 그 나름대로 보수 진보 그 후보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교육감을 뽑는 것인데 네, 네. 누가 교육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개표 상황을 잠깐 보면은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지금 34% 정도 개표가 됐고요. 정근식 후보가 진보 진영이죠. 정근식 후보가 53.3%. 그리고 보수 진영으로 지금 단일화가 된 조전혁 후보가 43%. 한 10% 포인트 정도, 53 대 43. 네. 요 정도 이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개표율 34%. 네. 이 3분의 1 정도가 개표가 된 거니까요. 예. 이게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이 추세가 그대로 가면은 정근식 후보가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이게 이제 강남 그 벨트 쪽에 있는 구가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 이 투표율이 좀 높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강남 쪽을 까면은 조 후보 쪽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25개 예. 구의 그 성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동서남북으로 그렇죠. 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서울 경우에 교육감 이 선거인단이 사실 1,000만 명입니다. 예. 근데 갑자기 교육감 후보가 나와가지고 1,000만 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이건 뭐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감 선거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예. 되고요. 예. 교육의 그 중립성 때문에 정당의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 뭐 헌법 정신에 기초를 해서 이 선거법이 이렇게 짜 있는데요. 실제로는 정당이 이것을 모른 채 할 수는 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과 비난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후보들도 정당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육감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중론이고 여러 예. 번 이것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마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냥 끝났죠.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투표율 23.5%는 보통의 재보궐선거에서는 이 정도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예. 만약에 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됐겠어요. 여기도 뭐 50%, 60%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열기가 붙었을 텐데 이렇게 안 된 거죠. 그리고 예. 교육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은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3.5% 그러니까 4분의 1의 유권자가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네.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이게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이 되느냐,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이 되느냐. 이게 이제 직전에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 성향 교육감으로 당선이 된다면 전체적인 교육 방향이 서울시 교육청의 방향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이제 교육감이 중립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그 특히 교육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 근현대사와 관련된 역사관이 예. 근본적으로 다른데 또 최근에 그런 어떤 정치의 장에서 그런 진영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저는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치적인 분위기를 전혀 안 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전부 지금 투표가 개표가 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진보 진영의 교육감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지금 다시 그 선거를 치르는 그런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예. 진보 진영의 교육감에 대한 그 득표율이 아직까지는 조금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보더라도 실제로 이 소위 투표를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네. 나의 교육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투표한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이 문제가 좀 노정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네. 결국은 서울 시민 유권자의 11 내지 12%의 득표로 누군가 당선이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당선자가 나올 텐데. 근데 또 대부분의 오늘 투표를 안 한 분들이 뭐 4분의 3이니까요. 이분들은요. 대부분 교육감 선거, 재보궐선거가 있는지를 또 몰라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자꾸 반복이 네.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예. 해야 될지 이번에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서울시 교육감 후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022년이죠. 그때 지방선거 때와는 좀 달랐던 분위기가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고 그냥 윤 대통령 홀로 오늘 투표를 하는 모습이 이제 찍혔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어떤 그 당파적인 그런 어떤 그 선거는 아니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최근에 여사와 관련된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최근이라고 할 수도 없죠. 바로 어제 그 카톡 문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아마 대통령 본인도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행보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신 의원님. 아마 보수 후보가 이 대통령 부부의 투표를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수 후보 쪽에서 예. 대통령이 본인이 와가지고 투표하는 것은 뭐 그거야 뭐 투표를 해야 되는 유권자의 한 사람이니까 대통령으로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건 뭐 분명하죠. 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이 함께 와가지고 투표하는 걸 아마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그 전국이 김건희 여사 전국이고 이게 끝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뭔가 터널에는 들어온 것 같은데 이 터널의 끝이 언제쯤일까를 아무도 모르고요.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재보궐선거 날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 이제 재보궐선거 얘기 계속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개표율과 함께 투표율 잠깐만 점검을 해드리면은요. 지금 가장 관심이 쏠려 있는 부산 금정구 28%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힘 윤희래 후보가 57.5, 그리고 민주당의 김경주 후보 42.4% 득표하고 있고요. 전남 영광은 65% 지금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 41%, 진보당 이석하 후보 31%, 혁신당의 장현 후보 26% 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천 강화가 58%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50%고요. 한현희 후보, 민주당 한현희 후보 44.2%. 종전보다는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만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